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5, 집합의 뜻과 표현에 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인 것에는 자, O를 표현하고 집합이 아닌 것에선 바로 X를 표현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집합이 뜻이 무엇입니까? 집합이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된 대상들의 그 모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가깝다라는 이 말뜻은 자, 어느 정도가 가까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 이처럼 가깝다 또는 아니면 뭐 키가 큰 또는 가깝다, 뭐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죠. 형용사 같은 문장이 있을 때는 그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 모임이나 자, 491번에 있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490번을 보면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자, 두 자리의 자연수는 바로 가장 작은 1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를 다 우리가 모아낼 수가 있나요? 99까지를 모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490번은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수가 무엇입니까?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두 개인 수죠. 자,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는 바로 자, 짝수인 2가 가장 작은 소수이고 자, 1은 어떻습니까? 1은 약수가 하나뿐이죠. 그래서 1은 소수이다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보통 자 상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합성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합성수는 약수가 자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의 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나 1은 자 약수가 1뿐이기 때문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수 중에서 바로 유일한 짝수가 2고 나머지는 모두 다 홀수 중에서 소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은 2보다 작은 소수는 바로 있나요, 없나요? 자연수 중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수는 1뿐인데 이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바로 이 모임에서 하나도 모을 수가 없어도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은 바로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합을 원소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표현하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집합이란 바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을 바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큰, 예쁜, 높은 이런 말이 들어간 문장들은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3번입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의 원소를 모두 구하라 이랬죠. 자, 일반적으로 집합은 우리가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요. 자,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내용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대상들을 바로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소는 어떻게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숫자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모두 다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자로 원소로 표현할 때는 바로 소문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기본적인 거죠. 자, 이럴 때 A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니까 자, 약수라는 것은 12를 바로 무엇으로 곱으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도 있고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자연수, 즉 양의 정수 중에서 12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약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약수라고 하면 양의 약수도 있고, 자, 여기에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준 음의 약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약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양의 약수라는 말은 자연수 중에서의 약수. 그러니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생각할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1과 2와 3과 4와 6과 1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만 적어주면 되지 이렇게 집합 표시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494번입니다.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안에 자, 이 기호를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라고 합니다. 자, 바로 원소 기호가 되죠. 자, 원소 기호는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큰 쪽에는 바로 무엇을 적어준다? 여기는 집합을 적어주고, 맞나요? 자, 이 작은 부분 쪽에 바로 원소를 표현해 주죠. 그래서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가 맞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원소가 아니면 이 자체에서 바로 줄을 하나 그어주면 된다. 즉 낫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소가 아니다. 즉 이 원소는 집합의 원소일 때와 원소가 아닐 때를 표현해 주는 기호인데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죠. 엘리먼트. 그 이에 바로 이에서 요 부분을 지워서 바로 이렇게 삼지창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원소는 영어로 엘리먼트고 집합은 영어로 여러분들 셋입니다. 셋. 셋.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5분의 1은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러니 바로 Q 집합의 원소가 맞는 것이고 1 루트 3은 바로 무리수가 되죠.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0.7은요,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따라서 0.7은 10분의 7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0.7은 바로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리수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497번은 루트 25인데 루트 25는 무리수가 아니죠. 루트 25는 바로 5가 되니까 5는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는 유리수가 맞죠. 왜냐하면 이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즉 1분의 5 맞나요? 또는 2분의 10 또는 3분의 15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25는 5기 때문에 5는 이 유리수에 들어가는 바로 뭐가 됩니까?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유리수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복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8번입니다.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과 바로 조건제시법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바로 집합 기호 안에 자, 이렇게 작대기, 즉 줄이 하나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라고 한다고 했죠. 자, 바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고 이 집합의 바로 원소가 되고 맞나요? 자, 이 바 뒤에 있는 문장이나 시, 즉 한글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되고 수학 기호 어떻게 표현해도 됩니다. 즉 이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그 조건을 해준 것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바로 4의 양의 배수는 어떻습니까? 양의 배수니까 4부터 시작해서 자, 8, 12, 16 해서 무수히 많은 4의 양의 배수가 있겠죠. 그것을 모두 다 적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의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는 이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때는 뒤에 점 3개만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4의 배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해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여기서 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40 이하에 바로 4의 양의 배수를 적으라고 했다면 마지막에 숫자가 4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마지막 원소를 적어주면 되지만 지금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냥 자 이렇게 땡땡땡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갈로로 묶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는 자, 두 가지 규칙만 따라주면 되죠.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 8, 12를 순서를 바꾸어서 8, 12, 4, 16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순서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또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되게 적지 않고 4를 중복되게 적지 않고 4를 한 번만 딱 적어준다는 거. 그 규칙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99번은요, 20의 양의 약수니까 20의 양의 약수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1하고 20, 또 2하고 10을 곱하면 20이 되죠. 그리고 4하고 5하고 바로 20의 약수가 되어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보통은, 자, 작은 숫자부터 하나를, 자, 쉼표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500번은요. 자, 1, 2, 3, 4 하고 땡땡땡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는 일씩 커졌으니까 바로 5, 6, 7, 8에서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의 바로 성질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원소 나열법을 조건 제시법으로 준다면 x는 이렇게 자연수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요. 501번은요. 12, 10, 30에서 100까지 나타냈으니까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 숫자들 이 원소들이 몇 개 있겠습니까? 10씩 커졌으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있겠죠. 그죠? 10개의 원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10의 바로 배수가 되죠. 그것도 양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바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자, y바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그냥 10의 배수라고 하면 자, 무수히 많지만 100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100 이하라고 하면 되겠죠. 100 이하의 바로 10의 양의 배수다.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 이하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 이하가 아니라 100 이하라고 적어도 되지만 101 이하라고 적어도 되겠죠. 100일이 들어가도 100일은 10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100일
미만, 뭐 여러 가지를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원소 나열법을 조건 제시법으로 적을 때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 조건 제시법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또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말고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죠. 이 벤 다이어그램이란 자, 벤이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 바로 수식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다이어그램 이래서 수식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즉 10보다 작은 홀수들이 무엇이 있죠? 바로 1, 3, 5, 7, 9가 있겠죠.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집합 A라고 표현하고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 모양의 형태를 그려서 이 안에 또 주머니 안에 누가 1, 3, 5, 7, 9가 이렇게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집합 이름이 A니까 바로 이 주머니의 이름, 즉 집합의 이름을 A라고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 바 앞에 있는 이 x가 바로 원소가 되는데 이 원소는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근이 되겠죠. 따라서 세 개의 곱이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각각이 무엇일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x는 0과 마이너스 1과 2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준다면 바로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1과 0과 2를 이 원 안에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집합의 이름 B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유라고 적고 무한집합이면 무라고 적으라고 하네요. 유한집합은 집합의 원소를 세릴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집합의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호로 파이라고도 적는데 공집합은 바로 집합에 원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원소가 없는 집합을 바로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집합은 바로 무슨 집합에 포함이 된다? 유한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504번은 자 13579니까 홀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끝이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바로 홀수집합. 따라서 무한집합이 되겠네요. 근데 505번은 동일하게 땡땡땡이 있지만 그죠? 자, 끝이 있잖아요. 그죠? 끝이 있다는 말은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모든 자연수 집합이 아니라 1부터 50까지의 바로 원소가 몇 개 되겠습니까? 50개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세릴 수 있어서 유한집합이 되지만 만약에 얘가 1, 2, 3에 땡땡땡으로 끝나버리면 무수히 많은 바로 자연수 집합 원소들이 다 되니까 이때는 무한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506번은요, 원소가 x인데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나요, 없나요? 그런 자연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집합은 이렇게 파이, 읽을 때는 파이라고도 읽습니다. 이 파이가 그리스 대문자의 바로, 그리스 문자의 파이의 대문자가 되고, 바로 소문자는 원주율, 바로 3.14, 파이가 바로 소문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집합은 자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한집합이면서 바로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3의 배수의 집합이 원소가 바로 x인데 3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니까 369라고 해서 맞죠? 무수히 많은 3의 양의 배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세릴 수가 있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세릴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NA를 구하라고 했죠. 이 NA는요, N은 사실 넘버의 약자, 그죠? 넘버의 바로 집합 A의 바로 뭐다?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바로 기호가 되는데, 이 N에다가 괄호를 열어 놓았을 때, 이 괄호 속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집합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지 A는 집합 이름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508번 같은 경우를 A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N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135로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해준 다음에 나타내도 동일한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N하고요, 여기에 그냥 135를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N의 괄호 속에는 반드시 집합이 와야 되니까 집합 기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다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세릴 수 있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유한집합에만 해당하는 바로 기호 NA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바로 NA가 바로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다?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9번은 원소가 x인데 x는 x제곱 플러스 1 이꼴 0인 실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x는 실수인데 맞죠? 실수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실수의 정의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다가 누굴 더해놨습니까? 1을 더해버렸죠. 그럼 얘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A집합은 바로 무엇이 되고 공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유한집합이잖아요. 따라서 NA는 얼마가 된다? 바로 숫자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공집합의 기호고 얘는 숫자 0이 되겠죠. 그러니 n에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얘가 집합을 의미하죠. 공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되지만 만약에 n에다가 집합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집합의 원소는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원소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이 두 가지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자, x가 원소인데 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정수입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러면 3을 잠시 우리는 무엇으로 보면 된다? 루트 3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사이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이니까 x는 작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아보면요. 루트 3이 1.약732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732 정도가 약 되겠죠. 그죠? 약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 있는 정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732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1까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1과 0과 1 원소가 3개 있으므로
따라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NA는 뭐라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인데 집합 A는 유한집합일 때만 원소의 개수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니까 자, 이렇게 공집합이 와도 된다는 거. 그리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질 때는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 되니까 두 개도 꼭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집합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풀 수가 있고 조금 뒤에 부분 집합 개수 문제 구할 때 조금 몇 가지만 신경 써주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